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EPN 장수왕의 남진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EP 물레문 살수대첩 이야기입니다. 113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살아 돌아간 자는 단 2,700명이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한 제국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수나라는 결국 고구려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그 무너짐의 한가운데 청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 위에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졌으니 을지문덕입니다. 이야기는 6세기2년 수양제의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양제는 고구려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원한 병력이 무려 103만, 보급병까지 합치면 더 많았죠. 사서에는 출발하는 데에만 40일이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 거대한 행렬이 향한 곳은 요동, 고구려의 서쪽 관문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수십 년을 그 침공에 대비해 왔거든요. 산성을 잇고 군량을 쌓고 길목마다 함정을 깔아두었습니다. 수양제가 첫 벽으로 마주한 곳이 바로 요동성이었죠. 수군은 요동성을 몇 달 동안 두드렸지만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성벽 하나에 막혀 시간이 흐르고 양제의 초조함은 깊어졌죠. 결국 그는 30만 5천 별동대를 따로 빼서 평양으로 직진시킵니다. 그 별동대 앞에 나타난 한 사람 바로 을지문덕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적진에 직접 사신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거짓 항복을 핑계삼아 수나라 군영의 상태를 직접 살피려 한 거였죠. 그가 본 별동대의 모습은 이미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이었는데요. 식량은 바닥났고 보급선은 길게 늘어져 끊어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을지문덕은 적의 약점을 정확히 읽고 본진으로 조용히 돌아갑니다. 그가 세운 작전은 단순한 정면 대결이 아닌 유인과 소모전이었죠. 고구려군은 일부러 패하는 척 물러서며 적을 평양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별동대는 하루 7번 싸워 7번 이겼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러나 그 연승은 사실 을지문덕이 짜놓은 거대한 함정이었거든요. 이기면서 깊이 들어올수록 적의 보급은 더 멀어지는 구조였죠. 마침내 별동대는 평양성에서 불과 30리 떨어진 곳까지 도달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한 병사들은 이미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는데요. 을지문덕은 이때 그 유명한 시 한 편을 적장에게 보냅니다. 그만 만족하고 돌아가라는 정중하지만 서늘한 경고였죠. 수나라 장수 우중무는 그 시를 받고서야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습니다. 식량도 없고 평양성은 굳건했으며 퇴로는 이미 길게 늘어져 있었거든요. 결국 별동대는 후퇴를 결정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후퇴길은 을지문덕이 미리 준비해둔 무대였는데요. 고구려 기병은 후미를 끊임없이 두드리며 적의 대오를 흩뜨립니다. 그렇게 별동대는 비틀거리며 청천강 앞까지 밀려오게 되었죠. 청천강 앞에 다다른 별동대는 이미 굶주림에 지쳐 있었는데요. 강을 건너야 평양으로 갈 수 있는데 강물은 이상하게도 얕았습니다. 을지문덕은 강 상류에 미리 둑을 쌓아 물길을 막아두었거든요. 별동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강물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병사들이 강 한가운데 들어선 순간 둑이 일제히 무너집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협곡을 타고 별동대를 그대로 덮쳐버렸는데요.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무게를 못 이기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변 양쪽에는 고구려 궁수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죠. 물에서 허우적대는 적들에게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는데요. 겨우 강을 빠져나온 자들도 고구려 기병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죠. 삼국사기는 이날 별동대 30만 5천이 거의 전멸했다고 전합니다. 압록강을 건넜던 30만 명 중 살아 돌아간 자는 2,700명이었거든요. 단 하루 만에 30만 대군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셈인데요. 이 패전 소식은 평양 외곽의 본대에도 빠르게 전해지게 됩니다. 수양제는 별동대가 사라졌다는 보고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죠. 본대 역시 보급이 끊긴 상태라 더 이상 평양을 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수양제는 정훈의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퇴길에서도 고구려군은 끈질기게 적의 등을 두드려 댔죠.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돌아간 병력은 처참할 만큼 적었는데요.
113만으로 시작된 원정은 이렇게 참담한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사실 을지문덕은 처음부터 정면 승부를 피했던 것이거든요. 거짓 항복으로 적장을 만나러 직접 수나라 진영에 들어갔죠. 적의 식량 사정과 병사들의 지친 얼굴을 직접 확인한 것인데요. 돌아온 을지문덕은 일부러 싸움에 지는 척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하루에 7번 싸워 7번 졌다는 기록이 전해지거든요. 그렇게 적을 평양성 코앞까지 깊숙이 끌어들였던 것이었죠. 수나라 별동대 30만은 그제야 보급선이 끊긴 걸 알아챘습니다. 병사들은 식량을 길에 버리며 행군했고 굶주림에 시달렸는데요. 을지문덕은 이때 그 유명한 시 한 편을 적장에게 보냈습니다. 이쯤에서 만족하고 돌아가라는 정중한 조롱이 담긴 글이었죠. 수나라 장수 우중무는 결국 회군을 결심하게 됩니다. 지친 30만 병력이 다시 북쪽으로 길게 늘어서 후퇴를 시작했는데요. 그 행렬이 청청강, 즉 살수에 도착한 순간 진짜 함정이 열렸죠. 고구려군은 미리 강상류에 둑을 쌓아 물을 가둬두었거든요. 수나라 병사들이 강 한가운데에 들어선 그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둑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거대한 물기둥이 강을 덮쳤는데요. 수십만 병력이 그 차가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죠. 강 양쪽 언덕에서는 고구려 기병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살수의 물과 고구려의 칼이 동시에 적을 끝장내고 있었던 거죠. 수나라 우문술은 이 광경을 보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열을 다시 세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을지문덕은 도망치는 적의 등을 끝까지 추격했거든요. 하루에 무려 200리를 달려 적을 베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수나라 병사들은 갑옷을 벗어 던지며 도망치기 바빴는데요. 굶주림과 추위가 칼보다 더 많은 목숨을 거둬갔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 30만이었던 별동대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살아서 요동성으로 돌아간 자는 2,700명에 불과했습니다. 30만에서 2,700명, 생환율이 1%도 되지 않았던 거죠. 동아시아 전쟁사에서 이런 패배는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패전 소식은 그대로 수양제의 본진까지 전해졌는데요. 수양제는 분노하며 우문수를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죠. 그러나 책임자 한 명을 처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113만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제국의 등에 얹힌 빚이었거든요. 전쟁 비용을 위해 짜낸 세금에 백성들의 허리가 휘었습니다. 운하, 공사와 원정에 끌려간 장정이 수백만에 이르렀고요. 살수에서 죽은 가족을 떠올리며 백성들의 원망이 쌓였습니다. 그 원망이 곳곳에 농민 반란으로 그대로 터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수양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군대를 모았죠. 그리고 이 제국을 이은 다음 황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수양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원정까지 강행했는데요. 그러나 그때마다 고구려는 산성 방어로 차분히 막아냈죠. 원정이 거듭될수록 수나라 백성의 삶은 더 무너져 갔는데요. 굶주린 농민들은 곡괭이를 들고 관하로 몰려갔고요. 각지의 호족들도 이 틈에 독자적인 군대를 세웠죠. 수양제는 결국 자신의 친위 부대 손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거대한 제국이 단 38년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살수에서 시작된 균열이 끝내 제국 전체를 삼켜버린 것인데요.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동아시아 질서가 흔들린 순간으로 보죠. 고구려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동북아의 중심축이었거든요.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은 그 뒤로 1000년 넘게 전해져 왔는데요. 조선 선비들은 그를 진정한 영웅의 표본으로 기록했죠. 청청강은 지금도 평안도 한복판을 조용히 흐르고 있고요. 그 강물 아래에는 113만 대군의 흔적이 잠겨 있는 셈인데요.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 전략에서 갈린다는 교훈이었죠. 그리고 이 제국을 이은 다음 황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